네,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무엇이 가장 눈에 띄었는지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일단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백신주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화이자와 관련해서 지금 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뭐 KPX 홀딩스, BC월드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백신이 핫하다 보니까 또 모더나 관련주, 뭐 엔투텍도 언급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젠이 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과 그리고 연매출액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지금 시젠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더라도 투자 가치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PCL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장비 같은 것도 이제 만들면서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좀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산 가치가 굉장히 낮아요. 충분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떨어질 것 같고 교촌 F&B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상장돼서 오늘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한 17배 이상 지금 자산 가치 대비 떠서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섣불리 접근하다가는 뭐 카카오 게임즈나 아니면 뭐 빅히트 같은 이런 꼴이 날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건들지 마시고 HMN 같은 경우에도 좀 지속적으로 이 지금 배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컨테이너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지만 이거 지금 14,000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구간부터는 이제 슬슬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솔루션도 지속적으로 지금 뭐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뭐 수상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뭐 고순도 크레조 사업 진출하면서 헬스케어 소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매출을 1조 원 정도 올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언급은 되고 있지만 하나솔루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분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요건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이 언택트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루트로닉은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흑자 전환에 지금 이틀 연속 세력에 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만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지바이오도 지금 뭐 한 주를 5개로 쪼개는 액면 분할 그리고 한 주당 2주 무상 증자를 실시하면서 지금 뭐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건들 수 없다는 거. 자, 이마트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죠. 이제 저평가 상태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네. 저평가라는 거. 그래서 특히 또 3년간 영업이익을 15% 주주에게 배당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온테크는 인천시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도시망궁 특화도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드론 택시를 실증 비행을 했죠. 그것 때문에 드론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네온테크 말고 다른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금융지주 역시 카카오뱅크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좀 핫하게 언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CJ 대한통운도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뭐 대부분 봐주셨어요.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럼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좀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예. 삼성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뭐 MLCC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공장이 거의 지금 풀가동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포항 사이클이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예. 아주 잘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60% 성장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수급이에요. 메이저 수급. 삼성전기 메이저 수급을 보면 지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기관 자금까지 유입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또 외국인도 요 13만 원, 14만 원대에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를 일정 부분 띄우지 않으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물량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띄울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지금 14만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 상태로 뭐 한 단계 뜨면 다시금 뭐 정고점 부근 16만 원대까지는 무난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3거래 연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고요. 16만 원까지 빨리 튀는 그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지 볼까요? 네, 대림 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건설주가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요. GS건설이 지금 수급이 좋아서 긍정적으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고 대림 산업은 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도 좋습니다. 지금 대림 산업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기업 분할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와중에 주가는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8만 1,000원대 이하로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지금 뭐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지금을 다 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존속법인 DL이 이제 존속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을 DLENC로 이제 건설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DL 케미칼 이 석유화학 부분은 이 DL 자회사로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치적 측면의 훼손은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8만 1,000원대 이하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상태로 만약에 한 단계 더 이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9만 4천 원대까지는 좀 상승력이 한 번 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회사 방향성에 공감하지 못하나? 계속 저평가 상황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석유화학 이쪽은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주가의 재평가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회사 분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네. 이런 게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을 봐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크게 뭐 훼손되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인적 분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투자한 만큼 가치가 나눠서 진행을 지금 분할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자산 가치적으로 훼손도 없고 그리고 이 대림 산업 자체가 또 저평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정보 들어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마트 같은 경우 제가 이마트를 볼 건데요. 네. 유통 섹터를 제가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이마트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거 특징주 언급될 때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랑 같이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게 롯데쇼핑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드렸고. 최근 근데 뭐 잘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슈로도 그렇고 실적으로도. 오늘 좀 약간 뭐 지수가 좀 주춤을 해요. 네. 코스피는 한 0.29 그리고 코스닥은 0.17 정도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주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런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시장에 하나도 부각을 받지 못한 저평가 섹터다. 그리고 지금 또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영업이익이 이제 3분기에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면서 3년간 주주 환원 정책으로 영업이익의 15%를 배당을 해주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실적에 자신감이 붙은 거죠. 거기에 지배자본 총계가 8조 8천억이에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지배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은 4조 6천억으로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엄청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거 지금 뭐 10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고평가 아닙니까? 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월봉상 보면은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원래 2018년까지만 해도 32만 원이었던 그런 주가를 기록했던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무려 10만 원대까지 하락이 나오고 이제서야 반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8만 4천 원대까지는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간다면 최소한 23만 원대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마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 이마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될 주식이 롯데쇼핑과 그리고 현대백화점입니다. 특히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을 마치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현대백화점도 백화점 매출 부진이 조금 있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고 진짜 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요 3, 4를 같이 놓고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네. 어차피 이제 뒤 출연자분이 조금 늦으신다고 그래서 시간을 더 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적 이제 그러니까 증이익이 이제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엄청 세부적으로 그렇게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부분이 있는데 그 쓱닷컴이 적자가 나오긴 했어요. 매출이 한 50% 가까이 늘어도 근데 적자 폭이 축소가 되면서 이게 또 긍정적으로 결국 자회사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쓱닷컴에서도 뭐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점차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마트는 혁신적인 또 유통업체라고 좀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쓱닷컴 쪽에서 일단 선구적으로 이제 온라인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이제 후발주자들이 따라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마트 뭐 그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솔직히 저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23만 원까지는 좀 23만 원까지는 끌고 가야 되고, 이거 보는 김에 롯데쇼핑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롯데쇼핑도 이것도 실적 괜찮게 나왔잖아요. 선방했잖아요. 그렇죠?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롯데쇼핑을 여러분들이 더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49만 원대 주식이 지금 무려 얼마까지 빠졌어요? 5만 원대까지 빠졌고, 지금 이게 월봉 모습이거든요. 자, 월봉에서 이제 막 바닥에서 들고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에요. 봐봐요. 이건 누가 봐도 뭐예요? 저점이고 10만 원까지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거의 뭐 자산 가치 대비 4분의 1 토막? 그럼 여기서 실적 개선만 돼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등이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겠죠. 순식간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롯데쇼핑을 보유하신 분들은 최소한 14만 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9년의 자산 가치만큼 올라오면 최소한 어디까지? 다시 30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롯데쇼핑 보유하신 분들의 속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 좀 대리면서 얘기를 하고요. 자, 오늘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까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